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앞쪽에서 이제 감수분열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감수분열 결과 감수분열을 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더라?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더라. 우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를 하면은 암컷, 즉 여자한테는 난자가 있고요. 수컷 남자에게는 정자가 만들어지더라. 그렇다면은 이 난자와 정자는 어떻게 생겨 먹었나? 자, 그래서 여기 정자부터 나와 있어서 정자부터 보겠습니다. 정자는요, 머리와 꼬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이 머리 뒤쪽에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뒷부분을 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자도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존재하고요. 그 핵이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감수분열하면은 사람으로 했을 때 23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 23개의 염색체는 정자의 머리에 있겠지. 됐어요? 그다음에 꼬리는 뭐냐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애가 태어난 거 알잖아. 난자가 움직이냐 정자가 움직이냐? 정자가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은 꼬리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 덕분에 정자는 움직일 수 있다. 다른 말로 운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자는 꼬리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운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 난자를 보시면 난자는 동물 이렇게 생겼고요. 난자도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 핵이 있고요. 이 생식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었고, 자, 난자의 경우는요, 이 세포질 안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요. 난자가 왜 양분이 필요한가요? 애들이 가끔씩 좀 헷갈려하는 게 어차피 정자와 난자와 하는 수정만 될 거고 어차피 그 수정란은 엄마한테서 영양 받아먹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얘는 양분이 필요하나요? 물어보면은 우리가 수정을 하지. 우리가 임신되는 거를 작은 내벽에 착상해서 붙었을 때 그때 임신됐다고 얘기하고요. 그때부터 엄마한테서 산소 양분 받는단 말이야. 그럼 그 중간 시기 있지. 이때도 필요한 영양분 필요할 거 아니야. 필요하단 말이야. 그때 필요한 양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필요하네. 괜찮아, 안 죽어. 네. 남자의 유언 괜찮아, 안 죽어. 자, 이렇게 정자와 난자의 구조를 봤고요. 난자가 정자보다 큽니다. 커요. 이 연구를 하면서 약간 비교를 해주자면은 동물들도 암수가 있는 동물들도 정자와 난자가 있겠지. 사람의 난자가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왜냐면 물가에 가면 개구리 알 있지. 그 하나가 개구리 난자예요. 개구리 정자 어디 갔어? 거기 들어가 있겠지. 그럼 한 번만 더 복습하자면은 우리 지금 이 정자와 난자는 생식세포, 즉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생식세포들이고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정자 안에 있는 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될까? 상염색체 몇 개 있을까? 다시 사람의 정자의 경우에는 염색체 몇 개 들어있어? 23개가 들어있지. 근데 이 23개가 상염색체 몇 개 들어있어? 22개 들어있지. 그 다음에 성염색체로는
X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Y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지. 왜 남자의 염색체 구성이 44 플러스 XY잖아. 그래서 걔가 반토막 나게 되면은 상염색체 22개, 성염색체는 1개인데 정작 남자의 경우에는 X 또는 Y를 가지고 있더라. 요 하나가 이 하나가 하나의 정자가 되고 얘도 하나의 정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여성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염색체 구성을 보면요 상염색체 22개 있고 성염색체는 무조건 X염색체가 밖에 못 가지겠지. 왜? 여성의 염색체 구성이 44 플러스 XX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 그 만나는 그 현상을 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에 수정 처분은 수정이라 함은 정자와 난자 같은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 쉽게 생각하면 정자 플러스 난자. 그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 형태 있지? 그걸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자는 한 개의 생식세포지. 생식세포 한 개고요. 난자도 생식세포 한 개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수정란 몇 개 만들어진다? 한 개. 이번엔 염색체 개수를 볼게요. 염색체 수를 볼게요. 정자의 염색체 몇 개? 23개. 난자의 염색체 몇 개? 23개. 그러면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은 염색체 몇 개? 46개.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밑줄 쳐놓을까?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찾았지? 수정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거 면에 지금 밑에 있는 그 작은 그림 나와 있지. 그거 보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중 작은 전체가 나와 있는 건 반만 그릴게. 그림을 잘못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위에 난소가 있고. 이 난소에서 난자가 나옵니다. 난소에서 이 난자가 나오는 과정을 난소에서 난자가 뽁 하고 튀어나와요. 요 우리가 난자를 배출했다. 배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배란된 난자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자는 여성의 질을 통해서 들어와서 꼬리를 이용해서 움직여서 이동을 합니다. 난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정자가 꼬리를 이용해서 이쪽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정자가 여기 올 것이고, 두 개가 만났네. 만나는 과정을 뭐라 얘기한다? 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요. 그 수정란이 정자가 왔던 길을 따라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와서 작은 내벽에 이 수정란이 탁 붙어요. 이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뭐 붙이는 걸 우리가 부착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착자예요. 요 위에 부착했다. 이 착상된 순간은 우리가 임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림이 나오지. 자,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착상을 하고,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약 10달 뒤 266일 정도 지나면은 아기의 형체가 나오지. 우리가 출산이라고 이야기하지.
과정 동안 수정란이 이동해서 붙고 여기서 사람의 형체를 이어가면서 되고 나오지. 그때까지의 과정을 통틀어서 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해요. 발생. 개체가 발생하고 있다. 생겨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수정란은 세포 몇 개라고 했어? 이 수정란은 세포 한 개라고 했잖아. 근데 이 한 개 우리 집 세포 몇 개 있어? 많이. 우리 시작은 하나의 세포인데 우리 집 세포가 지금 많잖아. 뭐가 일어났을까? 재세포 분열. 수정란이 된 후부터 착상하기 전까지 요 과정 있지. 요 경로 동안 이 한 개의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반복합니다. 뭐를 반복한다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체세포 분열이 반복되기 때문에 체세포 이 수정란이 나뉘어지겠지. 분할되겠지. 그래서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분할되는 과정, 우리가 이 과정 우리가 난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난할. 근데 우리가 배웠던 체세포 분열이랑 수정란이 일어나는 난할 과정에서의 체세포 분열이랑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체세포 분열은 세포가 분열됐지, 크게 작았지. 그러면 이 세포가 크기가 좀 커지고 분열된다고 했잖아. 난할에서는요, 그 크게 커지는 과정이 없어요. 분열만 계속 일어나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처음에 체세포 분열 한번 딱 일어나면은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의 세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분열된 딸 세포가 또 그냥 분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냥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딸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크기가 작아집니다. 당연히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세포의 수는 많아지겠지. 그 한 개가. 그러면 세포의 수는 많아져. 근데 한 개의 크기는 작아져. 그럼 수정란이 전체 크기는 그대로겠지. 원래 한 개 수정란이었잖아. 분할됐어. 또 분할될 거야. 분열만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크기가 안 커지잖아. 이 전체 크기는 그대로라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 지금 분열하고 있잖아. 수정란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배아라고 얘기합니다. 배아 한 개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난할 과정이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이란 말이야. 그럼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딸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가 그대로입니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몇 개? 46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지금 그림도 보면은, 자, 그러면 수정란 하나가 한 번 분열하면은 세포 2개 되네. 이때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이세포배 또는 이세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찾았어요? 네. 한 개 수정란이 한 번 분열하면은 한 2개의 그림을 그리기가 참 힘드네. 2개가 되면서 이세포배, 이세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번 또 분열되면은 다른 세포 몇 개? 4개가 되겠네. 당연히 4세포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세포기.
정자는 해결과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 디테일 좋네. 그럼 이제 쭉쭉 반복하면서 그 다음 8세포기, 16세포기, 32세포기 쭉쭉쭉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은 이 모든 공간에 세포가 뿌덕뿌덕 차 있잖아. 근데 이 분열이 계속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배양 한쪽에 빈 공간이 생겨요. 감이잖아, 노민하지. 그러니까 분열이 계속되면 세포가 작아지나. 그러면서 배양 한쪽에 빈 공간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요 공간은 세포가 없는 거라. 그냥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생기는 시기를 포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배라고 적혀있네. 이 빈 공간이 생기는 시기를 포배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포배기에 생긴 이 빈 공간, 우리가 공간을 강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입속 공간은 구강이라고 얘기하지. 이 공간을 우리가 포배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왜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수정되고 나서 난화를 계속하고 있지. 그리고 착상을 하겠지. 착상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포백일 때 착상이 일어납니다. 포백일 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은 지금 원래 하나의 세포잖아. 그럼 체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세포 아니야? 수는 많아도. 근데 우리 봐봐. 지금 피부에 있는 세포 있고 우리 앞방에서 보는 뉴런도 있고요. 세포의 모양과 기능이 다 다르잖아. 적혈부도 마찬가지. 근데 시작은 같은 세포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착상해서 자라는 동안 각각의 세포가 고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뭐 뉴런이 있고 뉴런이 된다든지 적혈부가 되면 적혈부가 된다든지 뭐 뼈 세포가 되면 뼈가 된다든지 눈 뜨시고요. 예. 잠시만. 이렇게 하나의 그 모양이 똑같은 그 세포가 이제 특정 구조와 기능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뭐 신경계도 살아나고 폐, 뭐 심장, 뭐 손가락 발가 생겨나잖아. 그 과정을 우리가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을 하게 되지요. 큰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착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는 정자가 이동하여 수정이 일어나고요. 이 수정된 수정란은 다시 자궁으로 들어오면서 난하를 거치게 되고 난하를 거치면서 이 빈 공간이 생기는 포백이 때 자궁 내벽에 붙게 되는 착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 10달 정도 뒤에 아이가 태어나더라. 자, 그리고 이 착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자궁에 뭐가 생기냐? 태반을 형성합니다. 뭘 형성한다고? 태반을 형성하고요. 태반이 어떤 기능을 하냐? 이제 엄마의 몸이잖아. 엄마와 이 배아 사이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음식 씹어서 못하잖아. 엄마가 준 영양소 그대로 받고 있잖아. 태반은 태아와 엄마, 우리 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 쌤, 아까 애들이 배아를 하지. 얘는 왜 태아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5번 보시면요.
배아와 태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시작 처음부터 사람 형체 안 갖추고 있잖아. 사람 형체 없을 때를 배아. 이제 시간 지나면서 슬슬 사람 형태 보이잖아. 그때를 태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태아와 모체는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할 텐데 여기는 모체부터 나오지. 엄마와 아기 사이에 물질을 교환을 할 거야. 자, 그럼 엄마는 아기한테 좋은 거 주겠지요. 키워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영양소 줄 거고요. 잘 알아야지. 그다음에 태아를 입은 이 세포들 다 세포입니다.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 호흡할 때 뭐 필요해? 영양소 말고 산소. 엄마가 산소를 봅니다. 그다음에 아이는 엄마한테 호흡이 일어났잖아.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엄마한테 줍니다. 엄마가 이산화탄소를 토스 받아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내뿜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호흡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엄마한테 전달합니다. 엄마 이거 버려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연결돼요. 전국에 계신 모든 어머님께 큰 박수를 드리며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물질 교환이 태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줄이 있어요. 태반과 태안을 연결하는 줄이 있어요. 아직 너희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탯줄이에요. 이게. 그럼 태어나서 탯줄 자르고요. 탯줄 자르는 흔적이 배꼽으로 남아있지. 배꼽은 지금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는 여기 분할 얘기했는데 분할을 하면서 뭐 심장이 되면 심장이 되고 폐가 되면 폐가 되고 그렇게 가준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배웠던 폐, 심장, 위, 소장, 대장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기관. 이 과정을 통해서 기관이 형성됩니다. 까지도 됐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그렇게 되면서 태아에서 이제 기관이 형성되면서 손발 생겨나고 이제 생식기가 드러나니까 초음파가 지금 보인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딸이네요, 아들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손가락, 발가락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위가 이제 손가락이 될 거야. 그러면은 뭔가 가지 뻗듯이 뭐 하나에 있으면서 가지 뻗듯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면서 손가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이만큼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내가 손모양을 좀 그려볼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우와, 외계인. 이게 손가락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요 부분에 원래 세포 있었잖아. 요 부분 어떻게 되게? 떼줘요. 죽어버려요. 요거는 그냥 그럼 이렇게 붙어서 태어나시는 분들 제대로 안 죽은 거지. 거의 한 개 더 있는 분들 너무 잘 자라고.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시험에 안 나와. 네. 발가락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네. 요 페이지 요 끝이. 자, 그래서 수정하고 발생까지는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것 같고 착상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찾았어. 착상. 페이지 넘길 게 아니고요. 착상. 수정란이 뭐가 돼요? 호배가 돼요. 밑쪽. 찾았어? 호배 상태일 때 자궁에 붙습니다. 착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궁 한쪽 파고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임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가 배란부터 착상까지의 과정, 착상까지의 과정이 지금 나와 있고 배란 난자가 난조로부터 나오는 과정, 그다음에 수정. 여기 요거는 내가 얘기하면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여기 우리가 수란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안, 다시. 네, 여기 요 부분은 나팔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나팔관, 나팔 좀 끊겼어. 나팔관. 정자가 이 길 따라 온다 그랬지. 이 길을, 여기를 수란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길을 수란관. 다시 얘기하면 정자가 수란관 따라서 와가지고 난자 거일고 이라샤이마스에 만나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되고요. 이 수정란이 다시 자궁 내벽으로 들어오면서 난하를 거치고 포배 상태일 때 자궁 내벽에 붙습니다. 착상이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임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고 나서 태반이 만들어지면서 태아와 모체 사이 물질 또한 일어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아이는 엄마한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더라. 요거는 바로 이해되지? 길게 얘기 안 할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포들이 특정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사람의 경우는 약 38주 10달 정도 지나면은 아이가 나타나는 출산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요?